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갑자기 발표되고 오늘 6월 28일부터 바로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때문에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보통 주담대라고 하죠. 이거 알아보시던 분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갑작스러워서.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부 발표 자료랑 여러 분석들 좀 보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지금 나왔는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한 규제 내용보다는 이게 당신의 상황에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맞아요. 일단 정부 목표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 오르는 가계부채, 특히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좀 제동을 걸겠다, 이런 거죠. 제동이에요? 네, 크게 보면 실수요가 아닌 뭐랄까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또 하나는 가계대출 총링 자체를 관리하겠다. 이 두 가지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이거 같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LTV, 그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랑은 또 다른 건가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LTV 비율, 그러니까 집값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그 비율과는 별개로요.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다 포함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규제 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새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총액 자체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인다는 겁니다. 아, 총액이 6억으로요? 은행 상관없이요? 네. 모든 금융권에서요. 은행뿐만 아니라 전부 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 LTV가 뭐 70%라서 이론상으로는 더 많이 빌릴 수 있었더라도 이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와... 네, 이게 대략 계산해보면 한 8억 6천만 원 넘는 집부터는 예전보다 현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셈이에요. 이야, 그 8억 6천이면... 네, 좀 고가 주택일수록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이용한 투자가 좀 어려워지도록 설계한 걸로 보입니다. 와, 6억이면 사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다 영양권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럼 그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나 아니면 이미 집에 있는 분들이 추가로 구매하는 건요? 이것도 어려워지는 건가요? 아, 그건 뭐 사실상 거의 막혔다고 봐야 합니다. 거의 막혔다고요? 네,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이요. 이미 집이 2채 이상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집 살 때 주담대는 아예 안 나옵니다. LTV 0%예요. 0%요? 와, 네, 그리고 1주택자도요.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겠다는 약속 없이는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아, 처분 조건부군요. 그렇죠. 또 말씀하신 그 갭 투자, 세입자 전세 보증금 이용해서 집값 부담 줄이는 방식이잖아요. 이것도 차단하려고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에서는 매수인이 잔금 치르기 전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는 거, 네네. 소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지됐어요. 아, 그것까지 막았군요. 네, 거기다가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 의무, 전입 의무까지 붙었으니 이건 뭐 실거주 독촉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실거주를 엄청 강조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정부 지원하는 정책 대출이나 일반 신용 대출은 좀 괜찮은가요? 거기는 좀 숨통이 트이나요? 아닙니다. 이쪽도 조였어요. 아, 거기도요? 네,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 버팀목 같은 정책 대출 있잖아요. 보통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저소득층 위한 정부 지원 대출인데 이것도 한도가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나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 4억 원이었는데 이제 3억 2천만 원으로 축소됐죠. 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모든 금융권에서 신용 대출 한도도 개인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요. 아, 신용대출까지요? 연소득 이내로. 네. 그러니까 신용 대출 받아서 주택 자금에 보태는 그런 우회로 이것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야,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그런데 어제 발표하고 오늘 바로 시행이라니 은행들은 준비가 됐을까요? 당장 오늘 대출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난립니다, 정말. 네. 어제 발표, 오늘 시행. 이 속도 전에 은행 전산 시스템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할 텐데. 네. 새로운 규정 반영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다. 이게 지금 은행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은행 정도 빼고는 대부분 은행에서 오늘 비대면 주담대 신규 신청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중단이요? 그럼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네, 비대면 신용대출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도
당장 온라인이나 앱으로 극전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진 그야말로 대출 절벽 상황에 벌어진 거죠. 와, 정말 혼란스럽겠네요. 그럼 어제 그러니까 6월 27일까지 계약서 쓰고 계약금 보낸 사람은 괜찮은 건가요? 혹시 그 가계약만 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어제 27일까지 정식으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금을 실제로 납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이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근데 흔히 하는 가계약 있잖아요.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하거나 소액만 걸어둔 상태. 이건 인정되지 않아요. 아, 가계약은 안 되는군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서면 계약서랑 계약금 이체 내역 같은 명확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랑 가계부채 잡으려고 정부가 주담대 6억 총량 제한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랑 갭투조 차단 강화, 전입 의무 부과 같은 걸 꺼내들었고 네. 정책 대출이랑 신용대출까지 다 옥죄는 정말 고강도 규제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시행하는 바람에 당분간은 은행 창고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비대면 대출 중단으로 실수요자분들 불편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스템 정비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 계약자 보호 조치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약금 납부 없는 가계약 상태였다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이 강력한 조치들이 정말 의도대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지 아니면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으면서 혼란만 더 커질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규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에는 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시나요?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